보호하려고. 일반 주거는 밑에 보세요. 뭐 하라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뭐 하려고? 조성한, 편조, 양보 이렇게 연습해야 돼. 그러면 일반 주거 지역은 편리하게 새로이 조성한다는 개념이잖아요. 새로이 신도시 만드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자, 전용 주거 지역은 프런트에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은 무슨 주택 중심? 이종은 공동. 이 전용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단독 아니면 주택은 단독 공동 두 개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 외워진다고. 단독 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한다. 그럼 어디요? 일종 전용. 공동 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면 이종. 단독 공동. 그다음에 일반 주거는 저층 주택이 일종이잖아요. 자, 여러분 저층은 몇 층 이하 정도를 말한다고 건전한 상식으로 몇 층까지를 저층으로 볼까? 우리가 3층은 너무 야하다. 4층 이하가 저층이요. 가만히 있어봐. 서지 마.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아파트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은 돼야 되거든. 그러면 일종 일반 주거는 저층 4층 이하만 짓도록 돼 있거든. 아파트 지을 수 있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일 잘 나오는 게 아파트 지을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잘 나오거든.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지을 수 있다고? 없다고. 4층 이하만 저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하게 조성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2종 일반은 중층 주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3종은 중고층이다. 그래서 시험에는 그냥 다 필요 없어. 중고층 주택 중심에 편리하게 조성하려고. 중고 편리하게 5개 이제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머리에 우겨 넣어야 돼요. 우겨 넣어서 입으로 나와야 되네. 제일 좋은 공부는 11월 12월 강의 있잖아요. 책 이걸 집에 가서 장난삼아 입으로 소리내서 한 두세 번 떠들어 읽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효과 되게 좋아요. 민법 이런 거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빨리 익숙해야 되거든.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식구들 없을 때 그날 배운 거 줄친 거 있잖아요. 입으로 두세 번 떠들어 보는 거예요. 물 마셔가면서 희한하게 용어들이 잘 외워져요. 그러면 1월달 수업 들어갈 때 훨씬 수월하거든. 자, 다시 전용 주거 지역. 자, 1종은 무슨 주택 중심? 단독. 2종은 그럼 단독 공동 딱 두 개. 중 고 단독 공동 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려고 중 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하게 조성하려고 이렇게. 오케이? 자, 시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확인 사살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까지 만들어 가면서 내년 10월 달까지 강의하는데 점수 안 나올 리가 없는 거거든. 자, 예를 들어서 시험 이렇게 내는 거야. 틀린 걸로 시어. 이종 전용 주거 지역이라 함은 중층 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디가 틀렸어요? 앞부분이 그거는 맞고 앞부분이 잘못됐잖아요. 양호한은 맞다고. 중층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토막 틀리게 반토막 맞게 하거든. 그리고 또 하나 아니면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지문을 만들어가면서 공부한 사람들은 공부도 재밌지만 문제도 지문도 툭툭 풀리는 거예요. 요 5개는 이제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단독, 공동, 중, 고 양호하게 보호하자. 앞으로 편리하게 조성하자. 그러면 아무거나. 그 다음에 준주거, 준공업이란 게 나오잖아요. 준자 두 개거든. 준자가 들어가는 게 해당 용도 중에 제일 좋은 땅이에요. 그 다음에 그 자체의 기능에다가 다른 기능이 같이 섞일 때 준자가 들어가. 그래서 보면 준주거 지역 보면은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란 말 나오죠. 그래서 준주거 지역이면 주택도 짓고 상업용 업무용 시설도 같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부동산 1년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6개월 실장으로 들어가서 일 배워가지고 개업을 해가지고 부동산 할 때 절대 동업하면 안 돼요. 20년을 본 건 한결같이 형제간도 필요 없어요. 동업 절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부모, 형제 아니라 세상 없는 사람도 동업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역량은 다 달라요. 다르게 해도 나중에 좀들 일 좀 잘하고 계약 잘 쓴 사람이 있어. 자는 노는 것 같아. 자기만 하는 것 같아. 왜 근데 반반 나눠 먹지? 마음은 어쩔 수 없어. 돈이기 때문에. 절대 동업하면 안 돼요. 상하로 해야 돼. 개업을 해서 내가 개업했으면 실장을 차라리 쓰는 게 맞지. 동업 위험하다고. 동업할까? 둘 다 망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책임감 없어요. 에이씨, 발 빼면 되지 뭐. 에이, 그러면 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 개업해가지고 한 5, 6년 해가지고 있잖아요. 부천시 일대에 준주거 지역에 땅을 한 150평 사가지고 과다 징수하고 거래지에서 물란시켜가지고 돈 벌면 되잖아요. 분양권 전매하지 말은 전매 막 하고. 부천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 자유롭거든요. 부천하고 시흥하고 일대 있잖아요. 저기도 아파트 어쨌든 새로 짓는 아파트 있지요. 당첨돼서 입주하면 처음 분양받을 때보다 오를까 안 오를까요? 저 옷길 주고 엄청 올라서 미분양 천지였다고. 미분양 천지였다니까요. 당첨 발표 나자마자 1,000만만 주세요. 분양권 팔게. 천지였다고. 천지. 그거 산 사람들 있죠. 또 전매해서 3천 4천 버는 게 일도 아니었고, 그걸 사가지고 막판에 입주한 사람 저거 있잖아요. 3억짜리가 5억에 거래되고 있어요. 지금 옷길 지고 누가 쳐다나 봐요. 버스도 허허벌판 아파트 지었는데 지금 이제 버스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제 조금씩 안정돼 가고 있는데, 일단 수도권에는 아파트 분양 받으면 무조건 입주하면 1억 5천 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사고 팔고 전매하고 막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막 투자하고 믿을 수 있는, 그래가지고 1억 2억 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준주거 지역에 땅 사서 4, 5층짜리 5, 6층짜리 건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월세 받는 삶을 살도록 해줘. 월세 2,500만 원 너무 세나? 2천? 월세 2천? 월세 2천 받고 친구들한테 250을 주는 거예요. 살림 살으라고. 절대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 절대 주면 안 돼요. 숨만 딱 쉬게끔 돈을 줘야 돼. 여학생 여러분, 남편이 월 생활비 500을 줘. 1년 뒤에 500 남을까 모자랄까? 모자라. 1년 뒤에는. 그 다음에 700만 원 올려줘서 1년 뒤에 그거 또 모자랄까 안 모자랄까? 모자랍니다. 1,000만 원 주죠. 또 모자랍니다. 월 2천 주죠. 그때부터 있잖아요. 핸드백이 5천만짜리 핸드백 들고 다녀. 미쳤어 완전히. 그리고 벤츠 끌고 다니기 시작해. 또 모자래요. 그래서 250 딱 주면 딱 맞아. 그래서 춘주거 지역 안에, 그것도 애 둘이 있을 때, 애 하나는 150이에요. 애 없이 둘이 살면 딱 100만 원이면 됩니다. 뭘 묻고 살아? 부천 생활비 얼마 든다고? 역국 시장 엄청 좋아요. 역국 북부시장 가면요, 내 장 다 받아줘. 집에다가. 너무너무 좋아. 진짜 물건도 좋고. 그래서 준주거 지역에 5층짜리 빌딩 사는 거예요. 오케이.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7년 내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준주거 지역은 주택도 짓고 업무용 상업용 시설도 다 짓는 거예요. 제일 좋은 땅이 어디라고? 준주거. 그래서 용적률도 준주거는 500이나 돼요. 여러분,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 500%란 얘기는 주어진 대지의 5배만큼의 연면적을 지을 수 있다고. 그러면 준주거 지역 땅이 100평이고 건축 면적을 50으로 짓잖아요. 50%로 얘는 10층이나 올라가요. 일정 전형 있죠. 이거 용적률 100%밖에 안 돼.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 2층밖에 못 올라가. 어디가 좋은 땅? 준주거. 엄청 좋아. 나중에 보면 이게 건축법도 나오거든요. 자,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에서 용도 지역별 개념을 냈는데 틀린 사람은 지옥 가야 돼. 지옥. 상업지역 보세요. 중심 상업지역 보면 도심 동그라미, 부도심 동그라미 하세요. 도심, 부도심의 업무 상업기능. 자, 도심, 부도심화 시킨다. 뭘로 시죠? 중심 상업. 일반적 상업 업무 기능 담당하면 일반 상업. 참. 도시 내 지역 간의 유통 기능 정진하려면 유통 상업. 걸린 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부하려고 하는 게 걸린 상업. 자, 칠판 한번 봐봐요. 우리가 보통 보는 상업 지역은 중심 아니면 일반이에요. 왜냐하면 유통 상업이라는 놈이 주로 도시 외곽에 도매 시장이나 물류센터 같은 거 있을 때 지정하거든. 걸린 상업은 저런 역곡 재래시장 같은 큰 재래시장 같은 걸 지정해요. 일반적인 상업 지역은 일반이나 중심이에요. 그럼 4개 중에 봐봐요.
도심 부도심화 시킨다. 무슨 상업? 도심 부도심 나오면 중심,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 나오면, 도시 내 지역 간의 유통 기능 정진 나오면, 걸린 지역 안에서 이능품 나오면 다 답이 있잖아요. 걸린 지역 안에서 유통 기능을 일반적인, 이걸 틀리는 게 더 어렵지 않아요? 약 먹고 풀어야 틀릴 수가 있어. 자, 다시 한번. 자, 도심 부도심화 시킨다 그러면 중심, 일반적인 업무 기능, 일반, 도시 내 지역 간의 유통 기능 정진하려고, 걸린 지역 안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하려고. 그럼요. 공업지역 3개, 여러분 이 3개 중에 중화공장 지어야 되겠다. 뭘로 지정하고? 전용공업이지. 봐봐봐요. 전용공업지역이라 하면은 주로 중화공업이나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려고 공해가 나오고 중화공장 짓는 땅이 바로 전용공업반. 부천시에서 중화공장 못 짓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부천시 관내에는 전용공업지역을 하나 더 지정 안 하면 돼요. 근데 외곽에다가 대기업 유치해서 중화공장이라도 지어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지방 세수도 막 하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외곽 자연녹지를 전용공업으로 용도 변경해 주면 돼요. 그래서 중화공장 짓는 것이 어디? 전용공업.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를 위한 것이 일반. 그 다음에 요 준자가 바로 다른 기능 플러스 하잖아요. 경공업, 그 밖에 공업을 수용을 하되 주거상업 업무 기능이 보완이 필요할 때, 그러면 공업지역 중에 제일 좋은 데가 어디? 준공업지역이라. 그래서 수도권에는 준공업지역은 좀 있어도 전용공업은 거의 없어요. 파주 가다 보면 LG, LCD 단지가 엄청난 공장이 있어요. LG에서 그 모니터 만드는 거 있잖아요. 저 일대 그때 당시에 경기도지사 손학규 시장, 전 강의할 때니까 손학규 경기도지사였는데, 파주 일대 LG에서 이제 공장 짓겠다. 뭐 수만 명의 일자리 생기니까 그 2만 명만 고용을 해도 그 딸린 식구들 하면 뭐 유관기관 다 오니까 그 일대가 엄청 나지거든요. 그런데 그 파주 외곽에 전부 관리지역 농림지역이었다고. 관리지역 농림지역이니까 농지만 있고 임야만 있을 거 아니에요. 공장 IT 산업을 위한 공장 못 지으니까 LG하고 만나서 뭐라 하냐, 이런 첨단 이 제품은 6개월만 시차가 생겨도 따라잡힌다. 언제 그 일대를 용도 변경 절차를 다 거쳐서 다 하냐. 1년 2년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손학규 도지사가 그때 당시에는 용도 변경을 도지사만 했거든요. 순식간 3개월 만에 용도 변경 해준 거예요. 농림지역 관리적인 땅을 전부 도시로 바꿔가지고 택지개발 싹 해서 일반 공업지역으로. 일반 공업지역이어야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장 같은 걸 지을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용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의도한 바에 따라서 이때 용도 변경 잘못했다가 뇌물 먹었다가 나중에 정권 바뀌고 또 그만두면 또 구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완전히 언론에 다 드러나가지고 공개적으로 해버렸으니까 돈 받고 할 일도 없었겠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 물질이 안 나오는 공장을 지을까? 그러면 도시지역 중에서도 어디 있으면 공업지역 중에서도 일반 공업이라니까. 경공업을 위한 공장도 짓고 주거용 아파트, 업무용 상업용 시설도 같이 짓는 것이 준공업이라고. 이게 중개업자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죠? 봐도 우리 시험을 떠나서 야, 우리 부동산 하려면 모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무럭무럭 안 올라와요. 진짜 이거는 진짜 그렇다니까. 내가 진짜 말을 내가 더 세게 못 하는데. 자, 공업지역 중에 중화공장 지어야 되겠다. 뭘로 지정? 전용공업.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장 지을 것이 일반. 경공업을 위한 공장도 짓고 주거용, 상업용, 업무용 시설도 같이 짓는 것이 그렇지. 자, 녹지 지역 중에는 제일 센 데가 뭘 같아요? 오, 줄 쳐졌네. 나도 모르게. 자, 보존 녹지 보세요. 도시지역 안에 빼어난 자연환경, 경관이 아름다운 곳, 산림, 녹지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야들 개발하면 안 되지. 그래서 뭘로 지정? 그러면 부천시 관내에도 여기 각종 산들 있잖아요, 얘들. 원미산, 또 무슨 산? 부천 시민이 없네. 산이 있다는 얘기는 거의 보존 녹지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야트막 산들 저거 없애버리는 일도 아니에요. 만약 3종 일반적으로 바꿔버리잖아요. 3년이면 산 없어져요. 아파트 쫙 들었어요.
건설에 사는 업무용 빌딩보다 아파트 지역 분양하는 게 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싹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 중에서도 녹지로 묶을 때 그 도시 지역 안에 빼어난 자연환경, 경관이 아름답고 산, 녹지 공간이 있을 때 뭘로 지정한다고? 보전 녹지로 묶여져 있을 거라 이 말이야. 그 야를 용도 변경해버리잖아요. 순식간에 개발돼 버립니다. 생산 녹지 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뭐한대요? 유보. 농사 짓게 하려고. 여러분 저 부천 시흥 일대 봐봐봐. 여기 궁동 일대도 농지 있잖아요. 농지. 왜 저 좋은 땅들이 아직도 밭으로 그대로 있고 농지로 그대로 있을까? 과수원 그대로 있고 생산 녹지로 묶여 있고 그린벨트로 이중으로 묶여 있어 그런 거예요. 그린벨트 풀고 야를 생산 녹지를 3종 준종으로 바꾸면 아파트가 쫙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외곽에 아파트 지을 때 절차가 다 있어서 그래 말이에요. 이런 곳이 땅값이 저렴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런 데 저렴하고 사람 안 사는 동네 이걸 용도 변경 다 해가지고 아파트를 딱 지어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해서 분양받아 들어가 보니까 불편하지. 그러니까 버스도 연결해주고 전철도 뚫겠다고 그러고 병원도 짓겠다고 마트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짜서 그런 걸 다 맞춰놓고 아파트를 분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너무 급하니까 아파트부터 짓는 거예요. 그래서 녹지 지역 중에 녹지 지역 중에 도시 지역 외곽에 농지가 있다. 그럼 뭘로 묶여 있을 것이다? 생산 녹지라니까.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다고. 생산 녹지는 그 일대가 주로 뭐가 있다는 얘기요? 농지가. 농업적 생산은 농사 짓는 거요. 자, 보전 녹지는 도시의 자연환경 그다음 경관 그다음 산림 그다음 녹지 공간 하나도 기억 안 나네. 자, 자연 녹지 지역 볼게요. 자연 녹지 지역은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 도시 확산 방지, 장내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줄치세요.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으로 뭐가 허용되는 지역?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녹지 중에 제일 좋은 녹지가 어디 녹지? 자, 다시 칠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녹지 지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녹지 지역 중에 나중에 제한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아파트 짓기 용도 변경해야 되겠다. 그럼 무슨 녹지? 자, 제한적 개발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오는 시험에. 그럼 자연 녹지, 스승과 제자, 우리 연결해요. 제한적으로 개발도 가능한 녹지가 자연 녹지.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 유보시키는 곳이 생산 녹지.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 공간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보존 녹지. 이제 조금 세 번, 네 번 반복하는 게 좀 낫네. 야네들이 도시지역이요. 아시겠어요? 자, 다시 칠판 보세요. 자, 이종 전용 주거 지역은 무슨 주택 중심? 단독 공동 주택 중심의 양호한이다. 제가 언성 높였어요? 속이 훅 올라오네. 그렇게 반복했는데 편리한. 야가 편리하게 조성하는 거예요. 야는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 그래서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용도지요. 자,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무슨 주택 중심? 저, 중, 고. 수업 시간에 다 외워질 때 외우셔요. 수업 시간에. 저는 애정하는 건 수업 시간에 다 외워지니까 집에 가져가지 말고요. 귀신 나옵니다. 고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려고. 저, 중, 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 4개 중에 도심, 부도심화 시킨다 그러면 중심, 일반적인 업무 기능 나오면 일반, 도시 내 지역 간의 유통 기능 정진하려고. 그럼 근린 지역 안에서 이름법 나오면 근린. 자, 공업지역 중에 중화 공장 지을 곳이 전용,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출을 위한 곳이 일반, 경공업 그 밖에 주거 상업 업무 기능 보완하면 준. 녹지 3개 중에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 유보시킨다 그러면 생산 녹지,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녹지가 자연 녹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 공간을 보존하는 것이 보존 녹지. 됐어요. 야들이 16개가 도시지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세 놈 중에 계획관리지역을 보세요. 계획관리. 도시지역으로 나중에 또 뭐 하려고?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자,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관리지역을 뭘로 지정한다? 계획관리. 관리지역 중에 제일 좋은 땅이에요. 무슨 땅이? 계획관리지역. 뭐 나머지 뭐 저 생산관리는 농림과 유사하고 끝에 자연환경 보호지역과 유사한 데가 보전관리고 그 다음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호지역 아까 다 얘기한 거고 한 장 넘어가면 프린트를 넘기세요. 프린트 21개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 용적률이 있지요. 우리 교과서는 말이에요. 200페이지, 300페이지를 보면 건폐율 용적률이 주거지역의 상업지역의 최대치만 있지 전용주거의 일정이 얼마인지 이정이 얼마인지 없잖아. 우리 교과서는. 이건 의미 없는 거예요. 시험용이 아니야 이놈은. 그래서 교과서에 야는 할 필요가 없어. 이 프린트를 해야 되는 거지. 프린트를.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은 건물 짓는 크기로 규제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순으로 먼저 나오는 거야. 객관식에서 안 나올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벌써 1시간 됐으니까 찬물 한 잔 먹고 저 소음이